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경남입니다.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굵직굵직한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 분석 속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수혜주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단 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이슈는 바로 IPO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도 많아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굉장히 굵직한 IPO 한 4가지 정도가 준비되고 있는데, 자, 거기에 관련된 수혜 업종과 어떤 종목이 또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추천이 되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전일 글로벌 시장 먼저 조금 알아볼 텐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유가 상승을 통해 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선 다우가 0.6%, S&P가 0.5%, 나스닥이 한 0.2% 정도 전부 다 상승세로 전환돼서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유럽 증시가 처음에 강세로 좀 출발한 다음에 앨런 원전 의장이 어제 미 하원에서 이야기를 조금 했었죠.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금리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미국 지표가 워낙에 잘 나오다 보니까 정책 변화, 금리를 동결했다라면 올 연말 정도에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달러 강세가 어제 진행됐다라는 특징이 좀 보여졌고요. 자, 그러면서 어제 주간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는 원유 재고가 190만 배럴 정도가 감소가 나왔어요. 하지만 가솔린 같은 경우는 200만 배럴 정도 증가해 주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자, 결과적으로는 오후 들어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비공식 오펙 회담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와줬는데, 우선 오펙이 하루에 지금 3,324만 배럴 정도의 산유량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3,250만 배럴, 거의 한 10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하겠다라고 합의가 나와준 거죠. 자,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뉴욕 시장에서 유가가 6%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이 감산 합의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후에 유가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만들어졌다라고 봐요. 제가 후반에 다시 한번 유가 흐름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소비 섹터 및 바이오 통신주가 부진한 모습을 조금 보여줬지만 현재 지금 후반기에는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 보였는데, 어제 나이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한 3.7% 정도로 하락하는 모습이 조금 보여줬습니다. 자, 전일 장마감 후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긴 했으나 1분기 선주문이 조금 내려갔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나이키가 하방으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 보였고요. 자, 그러면서 월마트, L브랜드 같은 경우 전부 다 0.7에서 한 2.5%가량의 하락세가 조금 만들어진 특징이 보여줬습니다. 우선 소비 관련주가 하락했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 사실 소비 관련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기술적 조정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후에는 바이오주가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 어제 힐러리 후보가 TV 토론회를 통해서 승리했다라고 제가 좀 이야기해드렸는데, 힐러리 후보가 대체적으로 어떤 이야기하고 있냐면 약가 인하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형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는 악재 영향으로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암젠이 한 1.1%, 자, 셀젠 같은 경우가 1.4% 정도, 자, 밀란 같은 경우가 2.6% 정도의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는, 자, 그런 특징을 조금 보여줬고요. 자, 그에 반해서 버라이존이랑 AT&T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내로 치자라면 뭐 KT라던가 SK텔레콤 같은 이 대형 통신사 같은 경우도 어제 조정을 받아줬다라는 특징이 좀 들어줬습니다. 우선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국내 통신사도 마찬가지죠. 이미 독과점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간 흐름이 미국 증시 통신주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 약보합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제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느냐 살펴보자라면, 엑슨모빌이 4.4%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엑슨모빌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쉐브론이 3.2%, 코노코필립스가 6%, 대본에너지 같은 경우는 8%가량이 급등해 줬습니다. 사실 1%, 2% 정도의 흐름 같은 경우는 뭐 보합세라든가 언제나 돌아설 수가 있지만 6%, 8% 정도의 상승은 사실 시장에서 보는 의미가 어느 정도는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에너지주의 강세 같은 경우는 어제 오펙 감산 합의가 나와주면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GS라던가 SO일 같은 경우 전부 다 정유주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최근 흐름 자체가 유가가 드디어 감산 합의를 통해서 상방으로 돌아섰다라는 게 눈에 띄입니다. 자, 그러면서 애플 같은 경우도 0.76%가량의 상승이 조금 나와줬는데 자, 대만 부품 업체가 아이폰 7의 부품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아마존이 1.5%, 페이스북이 0.4% 정도 대형 기술주가 전일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특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주가 강세 돌아섰는데 그 흐름을 GM이라던가 포드, 미국 자동차 회사 또한 가져간 흐름 0.9% 정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큰 흐름 모자라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나 대형 정유주 항상 이야기하지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해요. 자,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가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가면서 어떻죠? 같이 한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사실 유가 상승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마켓 서치를 통해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갑니다. 전부 다 위험자산군, 리스크 자산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은 코스피의 상승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유럽 증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전일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다우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떤가요? 하방으로는 18,000포인트가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스닥 같은 경우 어떤가요? 대형 기술주가 상승해주면서 자, 올라갔다 파동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자, 지속적으로 올라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리 동결 이후에는 올라간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건 유가인데요. 어제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 자, 쇠경 패턴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위아래로 쇠경 패턴으로 힘이 모아가는 매집형 패턴이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전일 재고 발표 이후에 감산 합의가 도출되면서 어떤가요? 자, 이 쇠경 패턴을 붕괴시키는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와줬다라고 봅니다. 자, 단기적으로 저는 49불에서 50불대까지는 이제 열려있는 구간으로 보여져요. 아마 상방으로는 자, 이 구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까지는 치고 가는 패턴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후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유가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 포인트 만들어졌다라고 보고요. 추후 상승 흐름 같은 경우도 자, 마켓 서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럽 같은 경우도 역시나 상승세가 만들어졌는데 은행, 자동차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독일이 0.7%,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전부 다 0.5에서 0.7%가량의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징 살펴보자라면 도이치방크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자, 리스크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은행주인데 도이치방크 어제 2%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자기자본 비율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생명보험 AB생명보험을 매각한다라고 자신의 회사를 매각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만들어졌는데 AB생명보험 같은 경우 매각 대금이 1.4조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금 정도가 14조 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도이치방크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독일 정부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 이런 어느 정도의 자사주를 매각을 하면서 자기 지금 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추후에 어느 식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나와줄 것인가 좀 볼 필요 있지만 도이치방크 주가 흐름이 유럽 은행주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좀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메르츠방크가 1.3% 같이 상승을 해줬고요. 루이즈 뱅크그룹 같은 경우도 1.6%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자,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 자, 만들어졌는데 은행주가 이렇게 상승 돌아서면서 유럽주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도이치방크의 리스크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6개월에서 1년가량은 지속적인 이 리스크가 부각이 될 텐데 추후에 마켓 수치를 통해서도 어떤 식으로 유럽 증시, 특히 유럽 은행주가 움직일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유 관련, 정유주 관련주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자동차주가 파리 모터쇼를 앞두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르노가 1.9%, 자, 푸조 2.7%,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1.1%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런 자동차주의 흐름, 제가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은행 두 축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축에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진 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유가까지 한번 보도록 하면 유가가 드디어 감산 도출에 나와줬어요. 알제리 비공식 회담에서 결과적으로는 3,250만 배럴로
줄이기로 합의가 되는 거죠. 그 전에 3,320만 배럴 정도였다니까 한 100만 배럴 정도가 감산 합의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우선 이런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승 모멘텀을 통해 배럴당 50불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원유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할 거고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감산 합의가 만들어졌지만 결과가 합의가 좀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는 모습이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 보자라면 오펙에서 3천만 배럴 정도를 합의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지켜지지가 않았죠. 3,300만 배럴까지 하루 생산량이 좀 늘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도출이 나올 것인가. 지금 같은 경우 보더라도 하루에 3천만 배럴 정도가 적정 수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적정선인데 지금 감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상승이 조금 과하 부가가치가 걸리고 있는 모습인데 공급이 조금 많은 거죠. 수요에 비해서 상단에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배럴당 50불 이상을 돌파할 것인가. 사실 배럴당 50불까지 올라가면 쉐일오일 같은 경우도 생산량 늘리기 때문에 50불 돌파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와줄지 추후에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증시 흐름 나쁘지 않고요. 오펙가스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전보다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흐름 한번 보도록 하면 오늘 주가가 15포인트가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제 미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흐름 어떤가요? 상단 포인트 2073포인트 이상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자리고 최근에 어제 음봉 만들어주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자, 5일선 맞아주면서 어떤가요? 천천히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라면 현재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투자자별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이 한 지금 500억 정도 기관이 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면서 자,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이 1960억 정도를 매수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특히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8포인트가량 올라가면서 멈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일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3일 정도 멈춰주고 있는데 자, 흐름 자체는 저는 상단으로는 71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 이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만들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개인이 매수가 들어가주면서 큰 흐름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만 1시 넘어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지 자, 분봉 보자라면 오늘 어떤가요? 갭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현재는 조금 멈춰있는 흐름인데요. 12시 넘어서 선물 움직임 보고 나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선물 흐름을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선물 흐름이 어떤지 보면 자, 선물 흐름을 좀 30분 봉으로 보자라면 지수가 지금 260포인트 위에서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 보입니다. 현재 고점 260이랑 저점으로는 250포인트 밑에 선물 흐름 만들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만들어놨던 그런 선물 옵션의 흐름을 살펴보자라면 260포인트 이상권에서 수익이 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설계한 대로 움직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도 260포인트 이상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마켓 서치를 통해서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설정을 해놨는지 그들이 옵션이라던가 지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는 260포인트 이상권에서 움직여야 수익이 들어가는 자리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260포인트 선물 기점을 놓고 대응을 한다라면 아마 상승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특징주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죠? 전일 정유주가 미증시에서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S-오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S-오일 같은 경우 어떤가요? 지금 3% 이상 급등해주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저점인 69,000원에서 오늘 8만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갭을 띄워주면서 어떻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 정유주 관련 이야기하면서 추천드렸던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추천드렸던 추천주 중에 하나고 주가를 모자라면 역시나 제가 그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이렇게 파동 만들면서 규칙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규칙적인 파동 만들면서 어떤가요? 상단으로는 현재 95,000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요. 자, 마켓 서치를 통해서 매수하신 분들이다라면 저는 95,0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보면서 들고 가는 전략 좀 드려보도록 할 것 같고요. 자, GS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주는 흐름. 자, 53,000원까지 올라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상단 부근인 어디까지요? 전고점인 59,000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상단 59,000원까지는 홀딩하면서 들고 가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정유주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특징 오늘 만들어지는데 자, S-오일이 가장 깔끔하게 올라가주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아마 추후에도 지속이 될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는 유가는 지금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배럴당 40불대 미만에서 많이 재고를 쌓아놨고요. 그리고 유가가 올라간다라면 판매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 마진을 통해서 아마 매출이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95,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신성솔라에너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신성솔라에너지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강하게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6.8%가량 급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업체인데 지금 자회사를 매수를 해서 계열사 합병을 하겠다라는 모멘텀 들어와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데 어제 제가 미 대선 힐러리 후보의 공약 중에 어떤 이야기 드렸죠? 신재생에너지를 굉장히 강한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힐러리 후보가 지지도가 올라간다라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역시나 오늘 그런 움직임,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신성솔라에너지 오늘 거의 상단으로 18%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전체적 흐름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지금 2,500원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돌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주는 모습. 자, 중간 진입은 지금 자리는 아니다라고 봐요. 신규 진입할 분들은 최소한 2,700원 밑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우선 고점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후에 상승 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최소한 4,000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패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굉장히 예쁘게 이런 N장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패턴이고요. 자, SDN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SDN 최근 흐름 어떤가요? 지금 전고점인 2,02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제가 신재생 에너지 이슈 이야기하면서 김경남을 선택을 통해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8월 달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저점에 추천해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자리는 이미 20% 이상 수익이 나온 자리고 자, 분할 매도하신 분들, 고점 분할 매도하신 분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2,400원까지는 열려있는 패턴이에요. 모멘텀 들어와준다라면 급등주로 변경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단까지 이미 진입한 분들은 가져가는 전략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신규 진입한 분들은 최소한 1,900원 하방에서는 진입하는 전략. 지금 자리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하단을 눌려주는 자리에서 공략하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생 이런 종목분들은 추가적인 흐름이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미 대선 11월까지는 굉장히 뜨겁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투자 포인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동 보면은 자, 경농을 좀 보도록 할게요. 경농이랑 지금 푸드웰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흐름이 어떤가요? 전고점에서 꼬리 달아주는 모습 보여주다가 돌파가 나와줬죠. 자, 어제 같은 경우 거의 29%까지 올라갔는데 경농이랑 푸드웰이 지금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 푸드웰도 볼까요? 자, 푸드웰도 보면은 오늘도 지금 14%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단기 매매 접근하실 분들은 돈의 흐름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돈의 자금이 많이 흘러가냐면 최근에 반기문 테마주가 굉장히 뜨거웠지만 예를 들어 반기로시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자금들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정책 테마주로 변경되고 있는데 자, 푸드웰 같은 경우는 반기문 테마주의 정책주, 특히 식량 자원 관련 정책주로 엮여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상단 오늘 좀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추후에 이런 흐름은 저는 조금 더 세게 올라가서 아마 10,000원대까지는 돌파가 좀 무난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반기문 테마주 역시나 가장 강하고 반기문 정책 테마주가 대북 송전주에서 지금 식량 관련주로도 변경이 되고 있는 모습 아마 같이 가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신규 진입할 분들 지금 자리 진입하면 제가 대선 테마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 드렸죠? 고점 진입하면 물립니다. 개인분들은 빠르게 매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이 한번 눌려준다라면 고점 만들어주면서 2, 3일 정도 횡보한 이후에 5일선이 만나주는 자리에서는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 조금 눌려주는 자리까지는 기다리시고 최근에 식량자원주가 이런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는 식량 관련주로 조금 접근하신다라면 충분히 수익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글로벌 증시라던가 어떤 식이죠? 오펙이 지금 감산합의가 도출되면서 유가 올라갔고요. 정유주가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라간 흐름.
단기 모멘텀 같은 경우는 반기문 대선 테마주가 정책 관련주, 식량 관련주로 옮겨가는 흐름이 있다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이슈 시간엔 IPO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IPO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상승 모멘텀을 가진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경남 이슈 시간에서는 IPO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IPO 관련돼서 어떤 투자 모멘텀이 있고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하반기에 4개 굵직한 IPO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흐름 자체가 어떤가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대선 테마주 말고는 1월달 모멘텀이 나와주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하반기에는 IPO가 굉장히 중요한, 특히 대형 IPO가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IPO가 도대체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신규 상장이라던가 IPO가 어떤 건지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O 같은 경우가 바로 주식 공개 상장이라는 말을 뜻해요. 자, 기업이 최초로 외부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공개 매도하는 걸 아예 IPO라고 하고요. 신규 상장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동안은 사실 상장이 되지 않은 종목군들, 실적은 나오지만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상장을 시작을 해서 보통 코스닥이나 나스닥 등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걸 말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 벤처기업이나 주식 공개가 늘어나면서 IPO가 투자 회수 측면에서만 인식되는 경향이 조금 들어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가장 큰 모멘텀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IPO를 통해서 실적이 나와주는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신규 상장이 된다라면 관련 종목군들이 전부 다 엮여서 같이 올라가는 모멘텀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제가 4가지 굉장히 중요한 IPO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IPO를 통해서 신규 상장을 통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같은 경우는 미증시부터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최근의 흐름이 IPO가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죠. 신고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해 주면서 굉장히 M&A라던가 신규 상장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르네상스 캐피털에 따르면 최근에 IPO 준비 중인 회사가 거의 18개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100개 기업 정도가 IPO가 단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글로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이라던가 유럽 쪽에서 IPO가 많이 단행이 된다라면 국내 같은 경우도 굉장히 IPO가 뜨겁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대형 제약사, 자, 화이자와 엘러 간의 M&A가 무산이 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떠냐면 최근 같은 경우는 몬산토, 가장 큰 종자회사인 몬산토와 바이엘이 M&A가 시작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아마 지속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도 옮겨오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모습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 국내 IPO 같은 경우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어떤 거였죠? 바로 호텔 롯데의 연내 상장 IPO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아마 5조 원 정도 예상 금액이 되면서 굉장히 뜨겁게 떠올랐는데 롯데그룹 계열사가 지금 문제가 검찰 고발이라던가 문제가 되면서 이 IPO가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연내 상장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롯데호텔에 들어가려는, 이 호텔 롯데에 들어가려는 자금군들이 다른 대형 IPO 쪽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대표적 제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자, 삼성가에서 지금 강하게 밀고 있는 바로 IPO인데 사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IPO가 진행된다라면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조금 침체되고 있지만 어떻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힐러리 후보 또한 또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공약들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업종군이 다시 한번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바이오 그룹을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전자라든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추가적으로 커지기보다는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캐시카우로 키우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라면 추가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 프리미엄을 얹어서 성공적인 IPO는 단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제약이 어떤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냐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2조 1천억 정도를 2020년까지 투자한다라고 하고 연매출을 1조 8천억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가 이미 단행이 되고 있고 IPO 시작된다라면 구체적인 이 투자 포인트가 22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게 사실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상속 문제로 인해서 삼성카드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25%가량 급등을 했는데 계속 관련된 게 지배구조 문제인데요. 삼성물산이 이 지배구조의 중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 보자라면 삼성물산이 51%의 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을 조금 밀어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장 계열사,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가장 중심중에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위탁품 CMO라고 하죠. 위탁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확대와 함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최근에 차트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2015년 매출액과 경쟁업체가 바로 셀트리온이 들어가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이오시밀러 회사 큰 업체인데 2015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800만 달러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5억 달러지만 CMO 부분의 매출액이 추후에는 비중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설비 용량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36만 정도가 되고요. 셀트리온은 27만이기 때문에 이 설비 용량 차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MS라고 하는 파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조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MS를 보자라면 5%와 7%대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게 역전되는 현상도 준비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바이오로직스 CMO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런 자리 보자라면 하반기에 이런 바이오로직스 신규 상장을 통해서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한번 제약바이오군도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해드려봤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 바로 두산입니다. 두산 밥캣 IPO가 역시나 하반기에는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자라면 현재 소형 건설업비의 선두주자가 바로 두산 밥캣입니다. 하반기 IPO가 준비 중이고 밥캣 같은 경우는 건설장비 부분에서는 세계 1위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술력이라던가 점유율 모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 북미나 아시아 지역 쪽에서는 32개의 종속회사를 두고 있고 외국 기업의 지주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하반기 IPO를 통해서 두산 같은 경우 지금 현재가 문제가 뭐냐면 부채 관련 문제, 밥캣을 인수하면서 부채 관련 문제가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밥캣 IPO를 통해서 어느 정도를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고 그런 자금 회수를 통해서 두산 지주회사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IPO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고 있는데요. 밥캣의 지분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한 6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습, 대주주죠.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산엔진이 한 11%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분 정리가 끝난 모습이기 때문에 IPO가 단행이 된다라면 두산그룹의 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시장에서는 두산밥캣의 기업 가치를 3조에서 4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는 좀 크게 보고 있는 편이지만 건설 경기가 최근에 글로벌 건설 경기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나올지 IPO를 통해서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이 두산 밥캣의 IPO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현재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두산 밥캣이 성공적인 IPO 진행이 된다라면 당연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전고점에 조금 맞아 있는 모습인데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산 밥캣의 IPO 또한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건설기기 업종 투자하신 분들은 신중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대형 IPO는 바로 어떤 게 있죠? 넷마블 게임즈가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동안 IPO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언제쯤 상장될 것인가? 자, 지금 시간만 보고 있는 자리였는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넷마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면 국내 모바일 게임에 어떻죠?
1위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매출이라던가 규모 면에서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1위 기업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외 38개 관계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매출이 지금 1조 원을 달성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넷마블 게임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국내 게임사로는 넥슨에 이어서 거의 두 번째 회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바로 넷마블 게임즈고요. 자, 많은 분들이 게임을 통해서 아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매출이 조금 나와주고 있냐면, 예전 이야기 들어보자라면 2012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2천억이었는데 영업손실이 66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매출 나왔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이었는데, 연달아 게임들이 히트를 하면서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예를 들어 많이 알고 계신 모두의 마블이라던가 몬스터 길들이기, 자, 이런 게임들이 성공적으로 흥행을 해주면서, 마구마구 같은 야구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흥행 성공해주면서 1년 만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자, 지금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규모가 핸드폰, 모바일 게임이다라고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게임시장에서는 지금 넥슨에 이어서는 2위 회사 규모를 가져가고 있는 회사인 거죠. 현재 상장을 한다라면 시가총액 규모 같은 경우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같은 경우는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시가총액 규모가 IPO가 흥행 성공한다라면 저도 5조 원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라면 넷마블 게임을 통해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을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CJ ENM이 될 수가 있는데, CJ ENM 같은 경우가 최대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넷마블의 IPO가 시작이 된다라면 CJ ENM 최근의 주가 흐름이 어떤가요? 저점 대비 올라가는 모습 지금 한 5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상승 흐름 같은 경우는 넷마블 IPO를 염두에 두고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이 모습이 저는 추후에 전고점까지 한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이대주주 같은 경우도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인스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전고점까지 올라갔지만 넷마블의 수혜주로서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CJ ENM 특히 주가가 지금 눌려주는 모습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넷마블의 이 IPO 수혜주로서 메리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게임주라던가, 그리고 현재 기계 관련 종목군들,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규 상장하는 모멘텀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보죠.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반기에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IPO가 언제 될 것인가 말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야기 드려보자라면 올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는 IPO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증시가 조금 더 화랑으로 올라간다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선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해외 판권을 갖고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또한 같이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지금 현재 매출 같은 경우는 2013년에 12억 달러 정도 성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매년 64% 정도의 급격한 성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시장 예상치는 2019년 같은 경우는 24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부 다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겠죠. 역시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한 동반성장하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이 램시마 판매를 허가하는 등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각이 점점 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수혜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지난 10년간 현재 사실 부작용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카피하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작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인식 또한 굉장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현재 바이오시밀러의 모습이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시각이 좋아진다라면 매출 또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현재 임상 자료가 축적되면서 의사들 또한 처방을 점점 더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점도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봐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4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고 관련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셀트리온 얘기 좀 더 해보자라면 바이오시밀러죠. 램사마가 현재 판매 호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 램사마의
지금 점유율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미국 쪽에 신규 진출한다라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대비 가격이 한 20-30% 저렴하다라고 해요. 의약 관련해가지고 효과는 비슷하지만 가격이 30% 저렴하다라면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당연히 점유율은 늘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상장된다라면 시장에서 보는 시가총액은 약 2조 원 정도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자, 과연 IPO가 시작이 되면 어떤 식으로 규모가 만들어질지도 조금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를 사서 판매할 약을 사서 재고로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재고가 근데 좀 쌓여간다라면 리스크 요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셀트리온 재고 관련 문제로 인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IPO 신규 상장이 될 때 이 악재 포인트를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 또 주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손당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점 본다라면 역시나 하반기에 이런 4가지 종목들의 IPO를 통해서 수혜주들이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IPO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 후반기 장이 좋아진다라면 분명히 많은 IPO 종목들이 나와줄 거예요. 그 많은 종목 중에 제가 4가지 조금 말씀을 드렸죠. 현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나 복제약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가 인하에서도 수혜를 받을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점 보시면서 바이오시밀러 업종군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산 밥켓도 어떻죠? 기계업종군들, 지금 두산 이프라코를 필두로 해서 주가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IPO를 통해서 한 번쯤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넷마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게임주가 AR, VR 관련주가 각광을 받으면서 기존 컴투스라든가 종목군들이 어땠나요? 주가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매출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VR, AR 게임주 같은 경우 실질적 매출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넷마블 IPO가 상장이 된다라면 그동안 조금 빠졌던 주가가 빠졌던 모바일 게임주가 같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4개의 IPO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제가 특징을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어떤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한번 차트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 선택을 앞서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수혜받을 만한 종목군들이 어떤 게 있는가, 전체적인 제가 IPO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흘러가고 있나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셀트리온입니다. 역시나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하반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IPO가 진행된다라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전체적 주가 흐름 보면 지금 최근 흐름은 고점 저점 만들면서 박스권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 포인트로는 12만원 돌파가 좀 중요한 자리인데, 역시나 하반기 IPO가 시작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고점 부근에 돌파를 한번 마련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주가가 사실 굉장히 규칙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저점 대비 올려보자라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만 돌파된다라면 13만 원 이상까지는 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국순당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순당 같은 경우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종목 보자라면 역시나 올라가기보다는 저점이 많이 멈춰있는 패턴이죠. 자, 이 자리에 만약에 모멘텀 들어와 준다라면 국순당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패턴이고, 자, 두산인프라코어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길게 보자라면 2011년부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떨어졌는데 16년 들어서는 어떤가요? 저점 대비 이렇게 올려주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전고점 돌파가 현재는 실패해주면서 멈춰주고 있는 흐름 보여줬는데, 만약에 두산 밥켓이 IPO가 진행이 된다라면 역시나 두산인프라코어가 최대 수혜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점 대비 지금 많이 빠진 모습은 아니고 2015년, 16년 거쳐가면서 파동 만들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밥켓 IPO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상단 포인트 12,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상단 포인트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많이 열려 있는데, 지금 어떤 종목군들이 과연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자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바로 서린바이오입니다. 자, 서린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려보면, 사실 바이오 인프라 기업으로 바이오시밀러나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회사죠. 그러면서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가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 시약 납품업체를 같이 겸행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IPO를 통해서 한번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바이오시밀러 업체군을 가져와 봤는데, 주가 흐름을 조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죠. 최근 흐름 보면 이 종목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보자라면 2014년, 15년에 조금 많이 올라왔던 흐름 보여줬죠. 올라왔다가 최근 흐름 자체는 15년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횡보를 좀 오랜 동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모멘텀 들어오기 전에 횡보 구간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현재는 뭐 고점으로 좀 최근에 좀 올라갔지만 저는 눌려주는 자리를 공략한다라면 추가적 반등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봐요. 상단 포인트 1차적으로는 2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모멘텀만 들어와 준다라면, 하반기 IPO가 이슈가 된다라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자리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시장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17,850원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되는 건 저는 고점에 바로 잡는 것보다는 좀 눌려주는 자리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 종목 매수가는 제가 16,800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하단 부근 17,000원 밑으로 내려오는 자리까지는 자 이번 주까지는 좀 기다리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가 진입하기보다는 최근에 언제부터였죠? 9월 12일부터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 빨리 들어와주고 있어요. 저점 포인트인 15,000원 부근부터 18,000원까지는 빠르게 상승이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올라온 자리 진입하기보다는 눌려준다라면, 분명히 눌렸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눌려준다라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6,800원에 진입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고 보고요. 자, 기업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매출이 나와주고 있나.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라면, 자, 회사 역시나 바이오 업체이기 때문에 좀 고평가형 퍼가 55 정도 들어가주고 있는데, 자, 다른 종목군보다는 매출이 어떤가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400억에서 300억, 416억까지 꾸준하게 매출 나와주고 있고, 하반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규 상장된다라면 신규 매출에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만들어진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하반기 IPO의 모멘텀을 통해서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오늘 매수 가격은 16,800원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 가격은 2만원 잡아볼게요. 한번 반등 들어와주면 충분히 2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1차 매도가 2만원, 2차는 저는 상단 포인트 한 25,000원까지는 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0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근에 손절 14,000원 잡아놓고 대응한다라면 역시나 주가가 좀 고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리로 대응하는 전략이 옳다라고 보고요. 내려간다라면 손절은 14,000원, 올라간다라면 목표가는 2만원 보고 매수가 16,800원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린바이오 봤는데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자, 최근에 건설주 흐름이 지금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 2.8%가량 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 GS건설이라든가 건설주가 나쁜 흐름이 아니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파동을 통해서 고점 부근인 41,000원짜리만 돌파된다라면 무난하게 이 종목도 역시나 5만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52,000원에서 55,000원까지는 열려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중장기로 보는 전략 자, 드려보도록 할 것 같고요. 전체적 건설주 같은 경우는 GS건설까지 한번 볼까요? 자, GS건설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주가 흐름이 역시나 고점 자, 지금 31,000원에서 돌파가 실패하면서 멈춰주고 있지만 하단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 지수가 올라가면서 건설업체들 저는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35,000원까지. 역시나 GS건설 같은 경우도 35,000원까지는 열려있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자, 그런 점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사조 동아원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이 좀 들어와주고 있죠. 역시나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2.7%가량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고점 부근까지는 반등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 매도 타점은 2,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면 잡아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 역시 중장기로 가능해요.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 옥수수나 밀 같은 경우 원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가 올라간다라면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출이 3분기, 4분기에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1차적으로는 2,000원까지, 2차적으로는 상단 포인트인 2,400원까지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사조 동아원 같은 경우도 AS를 통해서 자, 계속적으로 매출 포인트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자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인DNC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 종목 조금 이야기 드렸는데요. 파인DNC가 오늘도 하락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분봉 모자라면 점 하한가라고 하죠. 바로 그냥 하한가 내려왔다가 하방으로 한번 더 내려가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 진입한 분들을 탈출하기 힘들 만큼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반기문 테마주라든가 대선 테마주는 역시나 고점 진입하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 파인DNC를 통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웨이포트도 한번 볼까요? 자, 웨이포트 같은 경우도 오늘 3.8%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중국 관련해서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추천드렸는데 바닥권에서 어떤가요?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들어 올려주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중국 관련 모멘텀이 하반기에 최근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중국의 국경절이 시작이 돼요. 국경절 시작되면 일주일간의 긴 연휴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관련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늘 3.8% 들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저점 진입하신 분들은 이 종목 역시 가져가 보세요. 16,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상단 16,000원 부근까지 최소한 길게 보고 열어두고 대응하는 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리테일도 보도록 할까요? 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추천한 이후에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이 어떻죠? 지지받는 자리에서 제가 항상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종목 상당 많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혹은 전업하시는 분들 말고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1인 가구 중간대라면 편의점 매출 포인트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상단 포인트 저는 길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8,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8,000원까지는 마음 편하게 가져가는 전략 지속적으로 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추천 종목군이랑 해서 하반기 IPO 종목군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추천드렸던 종목군들 한번 AS를 가져봤는데 저점 진입한 분들은 가져가세요. 최근에 주가 흐름 좋기 때문에 글로벌 이런 흐름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은 상단까지 많이 열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모습 보면서 한번 대응하는 전략 드려봤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성남 강연회가 제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부터 성남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하반기에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지 종목 이야기 좀 해드릴 거고 이기는 투자 어떻게 대응이 될지 한번 그 아예 강연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10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10월 전략 같은 경우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내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